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표음 문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모르셨을 것입니다. 한자가 어떻게 표음 문자가 되는가를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호선상형 형태의 예시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호선상형의 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것을 잘 보니 끝부분이 살짝 굽어져 있네요. 그래서 호호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것은 호각선이에요. 각선. 네 번째는 호각곡. 즉 실제 쓰는 과정에서는 아래 부분은 파형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예선. 호선이면서 끝이 날카롭다는 표현으로 호예선이라고 썼습니다. 호선상형 형태를 미리 봄으로써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문자들이 있죠. 여기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사람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인.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문자이죠. 그러나 표만자에서는 이것들을 다 달리 쓴다고 하는 것이죠. 달리 써야 맞습니다. 한자에서 상형이 다르면 표음이 다르고 표음이 다르면 상형이 달라야 되죠. 우리는 이러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호선상형 중심의 형태 도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조합이 있죠. 삐침별, 새을, 갈고리콜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당되는 음들은 이렇게 가겠죠. 일, 을, 월이 듭니다. 그리고 열, 얄 이렇게 파생이 되어가죠. 그러면 호선상형 중심에서 형태를 보겠습니다. 형태. 어떻게 형태가 도출될까?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자, 호선상형이니까 호선이 밑에 내려오겠죠. 호선. 호선이니까 호를 찍고 이번에는 각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곡은 이미 직선상형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죠. 그래서 호각선입니다. 그래서 이건 을이 되죠. 을.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도출하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호예선이 됩니다. 호예선. 이것은 호선이면서 어떻다? 끝이 날카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하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원리 도출은 간단하죠. 얼, 알, 반일. 결국은 이것은 한일과 갈고리걸이 음의 조합이죠. 따라서 이번에는 호호의 곡이 갑니다. 호호의 곡. 그래서 호호 곡이 되면서 이의 음가는 반일이 되죠. 반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능히 할 수 있죠. 호가 곡이 되죠. 자, 을은 자 이렇게 올과 울은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반을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조합이 밟겠죠. 호각 곡입니다. 호각곡. 호각곡은 반응이 되죠. 즉 호선상형 중심에서 5개의 형태가 도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원리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다만 우리가 생각을 안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5개가 호선상형에서의 기본 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형태는 5개가 제시가 되죠. 그리고 선익으로 사용이 되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일, 반일, 을, 반을, 을이 되죠. 그리고 후익으로 사용되면 동일합니다. 직선상형과 호선상형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렇게 상형 형태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호선상형 문자의 연계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가죠. 차이점을 명확히 보십시오. 한자는 끝의 종합예술입니다. 끝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죠.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 없이 한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명칭은 이렇게 되죠. 또한 암기하기도 편하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익으로서 이렇게 음이 제시가 되고 선익으로서 이렇게 되죠. 한자는 조합의 문자입니다. 조합에도 순서가 있겠죠. 호선상형의 해례라고 하는 것은 음에 맞게 상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문자들이 있죠. 여기에서 초성을 다 없애보십시오. 초성을 없애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인이 상형만 얘기하겠습니다. 호선과 호선. 호선과 호선의 조합의 광동, 장동은 1입니다. 1.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실자에서, 실에서 시옷을 빼면 1이죠. 그래서 길이 기준은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이것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아래로 내려가는 문자의 길이가 같은 것은 1로 읽는다. 두 번째 것을 보십시다. 이것은 광동 선단이에요. 여기서 선은 어느 것입니까? 좌측에 있는 문자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부분의 문자가 짧게 써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굵기 개념, 길이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광동 후단이죠. 즉 오른쪽 것이 짧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질다 인해서 이의 상형은 어땠습니까? 아래가 짧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자에서는 길이 개념, 굵기 개념, 상형 문자의 수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죠. 호각선과 호각선의 조합. 자, 이런 모양이죠. 끝부분이 각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동, 장동이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광동 선단이 되면 이 됩니다. 따라서 측자에서 인의 상형은 이렇게 호각선을 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호의 선과 호선이 조합입니다. 호의 선 끝이 날카롭게 되어 있죠. 끝이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동, 장동이면 을이 됩니다. 여기에서 후광, 장동이 되면 왈이 되죠. 왈. 후광, 장동, 즉 수평선을 그었을 때 길이의 아랫부분에 다 두 개가 닿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광 선단이다. 그럼 와가 되는 거죠. 와. 즉 불화에서 선익이 짧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이고 초성이 없는 상태로 표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제시된 사람인의 상형을 정확하게 쓰고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호선 상형은 이렇게 제시가 되지요. 호호선, 호호곡, 호각선, 호각곡, 호예선 5개가 됩니다. 호선 상형 형태 5개.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쉽죠. 다만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생각만 하고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자는 표 문자이지만 그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원리를 만들었고 그렇게 하도록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자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보아야 할 듯합니다. 한자는 표 문자이다에 관련해서 저의 저서입니다. 표만자 원리, 표만자 해례, 한자의 표 문자와 해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글도 자모음 순서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한자를 공용함으로써 우리 언어 표현력이 많이 확대가 될 듯합니다. 끝으로 한자는 상형 문자, 표의 문자, 표 문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